네, 여러분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까 1부 진행을 할 때 새파랑이 말이 너무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번에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성격상 빠른 편이어서 말도 저도 모르게 빠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들어왔던 거 얘기를 해볼게요. 워킹맘이라서 출산 전 몇 주까지 일을 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박지혜 선생님께서 이제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시다 중간에 들어가셨었죠? 네, 맞아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째 때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 출산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아이는 여러분, 워킹맘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또 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출산 전 40일, 45일? 그 전까지만 이제, 그러니까 최대? 그때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그 이후로만 이제 낼 수 있어가지고, 저는 완전 2주 전까지 근무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7개월, 8개월 정도 때 이제 다시 그냥 회사를 퇴사하고 그때는 한 2달 정도 쉬고 출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는 36주까지, 네, 똑같이 셋째 아이도 36주까지 근무하고 네, 출산을 했습니다. 네. 힘드실 것 같은데 일하고 계신 분들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버거우시겠지만 그렇게 또 아이랑 시간을 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이후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모유수유 관련해서 모유수유는 어떻게 했고 또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모유수유는 저희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니까 말씀을 일단 경험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초산인 경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굉장히 아팠어요. 아이가 잘 물어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진짜 젖꼭지에 상처도 너무 많이 나서 아프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살이 와서 되게 고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자꾸 이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릴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말로 또 설명을 드리는 거랑 직접 이제 옆에서 자세나 뭐 이런 걸 봐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네, 케바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아기가, 엄마 젖꼭지를 그 안쪽까지 콱 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머님들이 해보신 일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막 다 아가씨로 예쁘게 살아오시다가, 뭐, 이렇게 아기가 뭐 젖을 얼마나 빨아야 되는지 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간 게 깊게 들어간 건지 잘 모르시니까 요거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 설명드리면 엄마가 젖꼭지를 잡는 방향과 아기의 입 벌리는 방향이 동일해야 되고 이거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젖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이 유륜까지 앙 해서 크게 물도록 아이 턱을 좀 벌려줘서 물도록 해주면 아기가 잘 물고 또 후유까지 전유 후유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후유까지 쭉쭉쭉 잘 빨아먹고 아기도 살도 찌고 건강해지고 엄마도 젖꼭지에 탈이 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또 유두부 젖꼭지 껴도 살이 텔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좀 개인차가 크긴 해요. 지금 들어서는 왜 젖꼭지에 상처가 나는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빠는 힘이 굉장히 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상하기 힘들 정도 이 아이한테는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생존이에요, 정말. 이 압력이 굉장히 세서 상처가 정말 많이 나고요. 저것도 케바케일 것 같긴 해요.
초산인 경우에는 특히나 또 되게 엄마들 젖꼭지도 약해 있고 부드럽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두 보호기, 저도 사용해봤는데, 이게 아기가 나중에는 조금 선택을 해요. 어쨌건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의 그 촉감과 엄마 젖의 촉감을 아가들이 알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한 100일 전후 되면 아가들이 거부를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맞아요. 근데 대부분 아가들이, 이 실리콘보다 그냥 엄마 젖꼭지를 좋아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후에 겪게 될 일일지 아니면 처음에 겪게 될 일일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좋겠고, 어떤 아가들은 둘 다 손 앞에서 잘 먹는 아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진짜 아이마다 달라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유수유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유축해도 상처가 나냐고 또 물어보셨는데요. 상처 나죠? 압에 상처가 따라서 나 다. 있는 상태라면 유축을 해도 피가 섞여 나올 수 있고요. 상처가 없다면 뭐 유축 때문에 상처가 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아이가 빠는 힘이 유축기에 비해서 훨씬 세고요. 아이가 잘 빨아주면 전몸살도 잘 안 나요. 그 후유까지 충분히 먹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유축기를 막 구매하신다고 먼저 하셨던 것 같은데, 유축기 구매는 나중에 모유수유를 정말 확정 짓고 유축을 해야겠다, 내가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정도를 빼놓고 있어야지 좀 관리가 되겠다 하신 분들이 사시면 좋겠고, 아닌 분들은 그냥 모유수유를 하면서 아이랑 그 전 양을 맞춰가는 게 맞아요. 제일 좋아요. 맞춰져요. 네, 그러면 유축을 하시는 것도 어쨌건 힘이 들고, 아기가 자고 있을 때 내가 다른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기가 더 물면 조금 더 주고, 덜 무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조금 양이 줄어들고, 그 시기를 좀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 엄마가 좀 더 편안하게 수유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들어본 바로는 사실 아이가 선택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모유 수유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이가 원치 않아서 결국에 분유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아이가 말했던 그 실리콘의 질감 때문에 아이가 분유를 전혀 젖병을 먹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모유 수유를 했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이가 선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유축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용을, 그러니까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사실 남편들이 특히 그런, 분유를 하게 되면 사실 남편들이 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밥을 그쵸. 줄 수가 있는데,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온전히 엄마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남편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안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유 수유를 했을 때는 이제 뭐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해줘야 돼서 남편의 역할이 더 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남편이 오히려 좀 도와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남편과도 잘 상의를 해서 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된 질문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 신생아 때 아기 젖병과 젖꼭지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 신생아 때는 아기 젖병이 진짜 조그매요. 한 60ml? 뭐, 한 100ml인가요? 80ml? 어머니들 처음에 놀라시겠지만, 유축을 하시거나, 뭐, 아기한테 물리거나, 그 초유를 뽑아낸 양이 정말 극미합니다. 막 10ml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10이 안 되게 막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양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애기 젖병은 준비 안 했어요. 애기 젖병, 애기 젖꼭지는 그냥 조리원, 뭐, 그리고, 셋째 때는 조리원을 갔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이거는 모유 수유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저희는 둘 다 모유 수유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네, 저도. 조리원에서 아이가 젖병을 쓰지 않아서 그 뒤로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또. 네,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약간 분유수를 결정하신 분들은 네, 조금 미리 준비하셔도. 넉넉하게 있으셔야 되는 게, 아이가 하루에 8번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제 잘 때는 또 씻어 놓기가 힘들잖아요. 되게 피곤해요. 그거 씻는 거 자체가.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평균적으로는 8번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건 정말 공감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모유 수유하면 살이 빠지고 분유를 먹이면 살이 안 빠지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유 수유하면 살이 빠지냐고요? 모유 수유를 하면 근데 엄마들이 더 잘 먹어야 된다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살안 빠지는데. 500칼로리 정도를 더 먹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대충 그런데 먹을 수가 없어요. 아기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 매운 것도 안 네. 되고 김치 못 먹지, 뭐 떡볶이 못 먹죠, 안 되죠. 뭐 이런 쭈꾸미 못 먹죠. 너무 좋아하는 라면 것들. 막 네, 라면도 맛있는 못 거 다 먹고 안 돼. 커피도 못 드시고. 아, 근데 갑자기 너무 우리가 막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살을 빼기 위해서 모유 수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고, 네. 아이랑 교감과 뭐 아이에게 좋은 걸 주겠다, 뭐 그리고 분유병 닦는 게 귀찮아서 실제로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좀 봤거든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셔서 살이 빠지면 너무 좋은데, 제 경험상 그 당시에는 살이 빠지고 모유 수유 끊으면 다시 살이 찝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에 아가를 먹일 때는 살이 빠지는 건 맞지만 저희가 이후에 똑같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이후에 또 모유 수유 관련된 이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고 참고만 해주세요. 모유 경험자, 수유를 했던 먼저. 경험으로서 이야기를 맞아요. 해주시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질문들은 이제 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그런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혼유가 힘들다고 했는데 무슨 차이냐 막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혼유는 분유랑 직유랑 같이 하는 게 혼유인데 이거는 하다 보면 아이가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이한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죠. 아이의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이의 취향을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유 수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네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정말 하나도 몰라서. 저도 임신 때는 진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모유수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후 우울증 교육보다는 산후 모유 교육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걱정하지 것 같은데, 마세요.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한 선택, 또 본인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취향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모유 수유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모유 수유를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워킹맘인데 모유 수유를 직접 해야 된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환경이라든가 또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또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면서 이제 모유를 할지 뭐 혼유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임당 검사를 앞두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또 여쭤보셨네요. 임당 검사는 일단 공복에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럼요. 준비 사항이네요. 공복. 특별히 준비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임당 검사라고 쌤은 있으셨어요? 기억나는 거는 어떤 하얀 통을 주시고 이거를 마셔. 뭐 먹고 알아. 근데 그게 엄청 달아요. 진짜 막 못 먹게 달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맛있었어요. 진짜 못 먹게 전 달았는데 그거 먹고 이제 검사하는 거였는데 오렌지색. 네, 맞아요. 검사하는 거였는데 첫째, 둘째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체중 증가가 확 되면 임당 검사에서 재검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 때는 뭐 신경도 안 썼던 것 같고, 셋째 아이 임신했을 때는 살이 확 찌니까 재검이 나왔어요. 근데 재검을 하는 거는 뭐 시간마다 뭐 2시간, 3시간인지 이렇게 해서 몇 번을 하루 종일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좀 만약에 하시려면 평소에 드시던 대로 막 떡볶이, 뭐 도너츠,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막 드시는 것보다 좀 야채 위주로 식단 관리 해주시고, 요즘 어머니들은 워낙에 관리 잘 하셔가지고 막 임산부분들이신데 저희보다 더 날씬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관리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진료 괜찮을 보러 것 같아요.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맨날 혼났던 것 같아요. 살찐다고? 빵도 그냥 먹지 말고 호밀빵이나 통밀빵 이런 거 먹어라. 과일도 당분이 높아가지고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막 이런 얘기. 무슨 여름이었어서 아이스크림 진짜 박스로 사놓고 먹었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막 울면서 안 먹었어요. 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40세의 첫 아이라서 좀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40세 첫 아이를 갖지는 않았다 보니까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확실히 막 첫째 때랑 막내 때랑 좀 체력적으로 다르다 이런 걸 느낀 것 같긴 해가지고 근데 20대든 30대든 40대든 첫 아이는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근데 사실 20대에 전혀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 40대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의 아. 체력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네요. 운동하지 않는 20대보다 훨씬 더 체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세에 비록 첫 아이를 가지시긴 하셨지만 그 임신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운동들을 열심히 해주시면서 체력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내가 나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조금 관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산모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주변의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남편분도 그렇고 주위에서 좀 도움이 되면 마음이 든든할 테니까. 네, 그리고 애기 키우시다 보면 엄마의 체력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막 이런데 팔 힘 되게 세지고요. 애기 맨날 안고 다니니까. 그리고 애기가 조금만 크면 이제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정말 스킨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뒹굴고 뭐 뛰어놀고 막 저 맨날 집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놀다 보면 그런 체력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뭐 누워 계시라고 하는 분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아이랑 그런 생활들을 조금 이렇게 지내시다 보고 또 생활을 보내시다 보면 여러분의 체력도 알아서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출산 방법을 선택했을 때 뭐 제왕절개나 아니면 유도분만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이 부분도 아이가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애기가 뒤집어져 있거나 아무튼 여가거나 뭐 옆으로 있거나 막 이러면은 아이를 제왕절개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연주의 출산을 뭐 원하시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왕절개를 하시는 거고,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자연분만으로 고통을 겪는 게 너무 힘들다, 벌써 겪지 않았지만 힘들다라고 많이 들으셔서 그래서 그냥 제왕절개를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세 아이 다 그냥 자연 출산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식사가 가능해요. 일단 최대의 장점이네요. 네. 네. 먹는 거 좋아하는 저로서는 바로 가능했고 맞아, 그래서 막 제왕절개보다는 피자 시켜 먹고 막 이랬고 회복이 활동도 훨씬 빠르긴 했어요. 근데 어머님들의 이렇게 몸이 확실히 뼈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몸이 중요하고 또 그 체력도 되게 많이 에너지가 쓰니까 체력도 정말 중요하다. 좀 체력이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제왕절개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연분만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안 나와서 결국에 예, 그런 경우도 제왕절개를 있어요.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것도 아이가 좀 선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 번 제왕절개를 하면은 나중엔 자연분만 할 수 맞아요.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 제왕절개를 했을 때는 이후엔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원부절개. 우리 마지막 질문을 받을까봐요. 질문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는 일단 너무 감사하고 근데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다른 활동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받을게요. 자연분만 시에 회원부 절개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회원부 절개한 부위가 나중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뭐 제가 셋째 출산할 때 들어보니까 무슨 새로 회원부에 뭐 주사 같은 거 맞고 조금 이제 아무는 게 좀 빠르도록 그렇게 되는 게 주사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거 맞으시고 많이 이게 절개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절개가 당시엔 아프지 않지만 당시엔 진짜 아기 낳는 게 너무 아파서 절개가 아프지 않거든요. 아프죠.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아무는 과정이 좀 아프기 때문에 뭐 아기가 작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절개를 막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둘째, 셋째 때는 저절로 첫째 때 찢어진 게 있기 때문에 저절로 좀 되고 첫째 때 굳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다 자연분만 했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무통주사도 안 맞았었거든요. 보통은 꿀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저도 무통을 먹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너무 벌어지는 진행이 것 같아요. 응. 빨라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계획대로 참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인생 얘기. 아무튼 계획대로 되진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것들대로 다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면 너무 당황하진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저희 길을 받으세요. 네. 새해 아이 어머니의 기를 받으시고 순산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